자,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 저녁 무료 방송입니다. 종목진단 방송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 불러볼게요. 화이트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등으로 종목진단 의뢰하셨어요. 네. 김인성님 오셨고요. 이치칸님, 그리고 대박이즈님, 철민이님 어서오세요. 선한사업가님, 그다음에 쿨님이죠. 머니쿨님. 네, 반갑습니다. 백조부자님, 어서오세요. 머니룰인가요? 네, 쿨인가요?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마할맨님.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영어로 쓰신 분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유튜브 쪽에도 계시죠? 네, 부자복리님, 박유나님, 박선영님, 총알충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훈님, 비타민님, 메리메리님, 나루비님 어서 오시고요. 박유나님, 네, 쑥. 요즘에 이제 도다리 쑥국, 네, 철일 텐데, 네, 고맙습니다. 이광원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훈님이 고통을 즐기며 오늘 참으셨다고 잘하셨어요. 바늘 하나씩 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콱 찌르면서 그냥 아니 참아야 하는 이랑 이런 거. 김성현님 어서 오시고요. SJK님 어서 오세요. 차트 참 개떡 같죠? 네. 새로운님 모셨고요. 르브론과 함께 트랙 블링을 네, 욕 좀 시원하게 쏴주고 시작하시죠. 이런 네. 네, 욕은 제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착하고 선한 말만. 뮤직 앱님 어서 오세요. 네, 박순애님, 이광명님, 황금물고기님 반갑습니다. 모두들 네, 복 받으시고 그 좋은 일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를 네,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잖아요. 윗꼬리가 달린 양봉. 요 패턴이 반대로 이렇게 내일 말이죠. 네,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래쪽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오게 되면 요렇게 하락 추세에서 요런 캔들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드문 경우가 많지만요. 요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반전 패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기술적 분석에서 그냥 하나의 캔들 패턴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봉이어야 돼요. 양봉, 그 다음에 아래쪽 꼬리 양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반전 패턴이 되냐면 윗꼬리를 달고 밑에까지 쳐 박았다가 다시 양봉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즉 뭐냐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로 받아 올린 건데 그렇다면 이거 뭔가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다음날 희망적인 부분들을 죽여버려요. 이제 시작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져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어 올라가서 신곡 시작가를 넘어서서 다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아래쪽 꼬리 부분에서 사람들 전일 들어왔던 사람들을 털어먹기 위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 둘 다 아래 꼬리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위 꼬리고 두 번째는 아래 꼬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적 패턴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상황이 반전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이런 모양새, 네,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심리적 부분에서의 다음날 털어먹기 반전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네, 이게 상승으로 가고 있을 때 윗꼬리 그 다음에 아랫꼬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요것은 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이 좀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음봉이어야 되겠죠. 네. 요런 조건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죠. 네. 캔들에 대한 모양이라든지 여기 지금 보시면 음봉이었고 아래쪽 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반등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그냥 완벽한 100%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형태의 모습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이거 먼저 하고요. 예, 그 종목 진단을 먼저 종목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셔서 네, 사막 콘덴서 1등인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진단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 다음에
다음 종목이 뭐였냐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네, 제가 물려있는 종목이네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요거 해보고요. 그리고 뭐였지? 파미셀. 네, 파미셀. 그 다음에 4번이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5번은 메리츠 화재. 네, 6번은 애경산업. 애경산업도 이전에 한번 진단했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애경산업. 그 다음에 네, 머큐리. 네, 머큐리. 생각보다 종목 진단 별 의미가 없어. 그죠? 네. 자, 8번과 9번 비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야기 하시고요. 네, 별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지만 왜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게 되냐면 기업 분석에 대한 것들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잖아요. 뭐 이게 개떡 같은 건 알지 뭐 우리가. 네, 개떡 같은 거 알아. 그렇지만은 궁금하니까. 네,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뭐 그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뭐 CG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급등했었잖아요. 궁금하잖아 그런 것들. 네, 그런 거죠. 네. PJ 메탈 그리고 제일기획까지 갈게요. 네. 제일기획까지 갑니다. 끝났어요. 네, 네오위즈 오늘 급등 아닙니까? 네, 급등했었던 것 같은데 네오위즈. 네. 급등한 종목은 더 보세요. 네, 10% 올랐네요. 네오위즈.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두고 보시면 되죠. 오늘 같은 날 올랐으면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갈게요. 네. 어서 박문수님 또 늦었어. 어제도 SDS 진단 의뢰하신 것 같은데 또 늦었어요.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다 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잡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2018년도로 넘어가시면 좋아요. 2018년 요 라인 때입니다. 이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잡힐 때는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패턴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반전 패턴이 만들어져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급 동향에서요. 기관의 매수가 개새끼. 네, 조용히 해. 새끼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얘기하니까 이제 개관을 얘기한 거야. 막 내 친구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단풍이가. 네, 기관들 요즘 때는 욕 많이 먹어요. 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뭐가 되냐면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네, 방어를 하게 돼요. 못 읽겠어요 이거? 네, 이거 성추사체야 성추사체. 기관의 매수. 기관은 방어. 못 읽는단 말이야 이걸? 네, 그렇습니다. 글씨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그 4대 명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이지체와 버금가는 그런 글씨를 지금 써드리고 있는데 말이야. 추사 김정희님도 여기 박정희님이시구나. 네, 추사체로 써도 못 알아보잖아. 어차피 이거는 네 공부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기관의 매수, 기관은 방어. 네, 다 알겠는데 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일단 들어가야지 돼요. 기관은 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지를 하게 되든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게 되든 그런 식의 어떤 방어 역할이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 근처, 그죠? 근처 또는 바닥이다.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캔들 패턴에서의 어떤 저점을 잡아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매매 동향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이 어떤 양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관들의 모양새를 살펴보면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홀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다 매도가 나가 있는데 크게 의미 없겠고요.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자사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 기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기간을 집계를 해보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으로 넘어가서요. 2월부터 볼까요? 3월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죠?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
3월 17일까지 상황을 보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기관들 매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보죠. 이제 지난주 한번 볼게요. 3월 9일부터 17일까지. 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이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연기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주가의 방향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이제 저가 매수, 즉 저점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기간을 좁혀서 볼게요. 주가가 급락했었던 시점으로 12일로 넘어가서 한 4일 거래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연기금 매수가 조금 더 줄었네요. 그러면 여기 한 언제부터 들어왔냐? 한 10일 정도부터 들어왔겠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여 정도의 그런 기관 매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외국인 매도예요. 외국인 매도 물량을 지금 기관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의 매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차익이 많이 났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외국인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2017년도에도 주식을 내다 팔 때 뭘 가지고 내다 팔았어요? 아, 이제 수익이 좀 나왔는데 팔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분. 네. 명분이 있어야 돼. 이 명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었단 말이야. 이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만드니까 여기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끄집어 내려갔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서 이제 뭐가 나왔죠?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공교로운 사태가 좀 벌어졌었죠.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을 때 외국인들은 바닥 지점에서 매수들을 좀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또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매도는요, 약간 뭐 의도된 매도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공매도가 여기서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공매도 잔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연초 시점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무엇 때문에? 네, 잘 아시는 코로나 때문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났다.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단 내다 팔아야죠. 네,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이팅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가고 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계속적으로 일단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공매도가 아직까지는 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여기다 대고 누가 뭐라고 있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팔아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빚을 내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자금이요,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관들의 덩어리 자금이나 큰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콱 하고 밑에서 받아버렸다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개인들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내서 들어왔다, 신용을 써서 들어왔다. 이 신용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 한 번 더 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는 투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야, 그래? 그렇다면 더 밀어. 그래? 그럼 더 밀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빚을 내 가지고 들어온 자금들이기 때문에 흔들어 버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무조건 터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때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계속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닥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외국인들의 매수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매도가 많이, 약간 과매도 국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 기간에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까이 왔어요. 네. 가까이, 뭐가? 바닥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저점으로 돌아가는, 나 이제 바닥이야 라고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약한 거죠. 급락이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급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연속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연속
연속 상승. 그래야지 뭔가 명암이라도 내밉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있어야지 뭔가 명암을 내미는 거야. 적어도 며칠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만약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주가가 양봉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이번 주 내내는 상승 흐름들을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상승 흐름들을 유지해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닥이 진짜로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거든요. 지금은 쭉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올라가는 게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때 이 구간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저점 구간이 되는 겁니다. 2008년도로 넘어갈게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2009년도까지 연결된 이 장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급락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아직 바닥이란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승이 급락 이후에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황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이 굉장히 더러워요. 기분이 더럽습니다. 솔직히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랬죠. 네, 이 기간이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원래는 더 올라갔어야 돼요. 이게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을 애매하게 잡아놨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이번에도 트럼프. 네. 트럼프. 이게 트럼프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전쟁을 할 때 중국을 뭐 완전히 뭐 없애버리겠다라든지 뭐 이런 개 같은 소리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해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방황이 뭉개진 건데 이번에도 조금 잘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트럼프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을까지도 경기가 침체 국면을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침 시황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순식간에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카드는 뭐냐 이거야. 만약에 이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 니네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진짜 답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먼저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확산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유럽과 미국 쪽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아시아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미국, 아메리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 한 바퀴 돈 거 아닙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뭐 일단 한 바퀴 다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았으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위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제 요런 자리인데 요런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요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승 구간이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가는 자리가 나올 거야. 보통 여기서 많이 물리거든요. 네. 여기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많이들 물려요. 네, 뭐 적립식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뭐 요때 사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이게 탁 진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굉장히 많이 물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을 여기 상승이 나갈 때 진입할 때는요. 일단은 소량만 사는 거예요. 1차 소분해 가지고 나눠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갈 때 여기가 이제 진짜 배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요 자리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배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바닥이 잡혔구나 그러면서 원래 계획대로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점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았지만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았지만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았지만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반전의 패턴이라든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그런 현금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급락 이후에 단기 반등 필수적으로 나와야지 바닥이 잡힙니다. 네, 급락 이후에 단기 반등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상승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떤 패턴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마무리 시키려면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냥 하락할 때 조금 올라갔다 또 내려가 조금 올라갔다 또 내려가 이건 안 돼요. 연속성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네, 어떤 주식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바닥을 잡는 부분들 일단은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로 돌려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부분 확인하시고 계속 시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확인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기다리셔라 이 말씀이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현금 가지고 준비하라. 네, 거의 다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잘 좀 만들어주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상황이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1600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수 아닙니까? 많이 내려가봤자 1800이겠거니 생각했는데 1700도 깨져서 1600이라니 이게 네, 말이야 방구야 그죠? 네. 자,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야 되겠네요. 말을 조금 많이 했네. 네. 사막 콘덴서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물려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급락에 대한 부분은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락에서는 항상 이런 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종목들도요. 이번에 나오는 반등이 V자 급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다 내려간 상태라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에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 아유 많이 일주일 동안 올라왔네, 2주일 동안 올라왔네.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 다시 내려갑니다. 네, 다시 내려가. 이 구간을 거쳐야지만이 나머지 것들을 싹 긁어먹거든요. 개새끼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네. 근데 요 두 번째 들어오는 조정의 깊이는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진단을 한번 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고요. 지지선은 55,000원입니다. 근데 깼잖아. 깼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는 일단 요거를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래요.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야, 보유. 네, 다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아니라 내일 아니라 모레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이 부분 이 노란색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억울한 구간이다. 그죠?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정말 눈물 나는 구간이야. 짜증나. 화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반대 매매가 들어왔을 거야. 55,000원이니까 4만원까지 떨어졌으면 반대 매매 들어갔겠죠. 증권사 전화를 받고서 돈 더 이상 못 넣습니다. 반대 매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 짜증나거든요. 반대 매매 하고 나서 주가 올라가면 더 열받죠.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달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죠. 언제든 그럴 게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그런 그 노인 양반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나이가 뭐 한 90대 100세 이렇게 넘어가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젊은데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네.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많이 빠졌다거나 많이 올랐다거나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반등 나와도 그렇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매도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가려면 아까 보여드린 55,000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요 밑에서 나오는 반등들은 그냥 뭐예요? 이 억울한 구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만 하시고요. 이 구간을 노려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죠. 4만원에 만약에 반등 시작했어요. 그래서 5만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한 25%에서 3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맛있는 시세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단기 반등 나갈 때 단기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장기 추세 접근은 55,000원 회복하고 나서 보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중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바닥 확인하고요. 매수하시고 나서 평단가를 55,000원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저점에 매수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종목은 그냥 두고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기차는 잘 가게 되어 있어요. 네. 단기 상승 추세에서 억울한 하락을 급락이라고 해야 되죠. 급락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현재의 시점은 언제 반등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구간이 없는 시점이며 반등은 지지선이 55,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단기적 상승을 예상합니다. 근데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가는 것은 아님. 네. 따라서 단기적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55,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단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그냥 한 일주일 사이에 올라간다 이렇게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5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당장 매수가 아니라 역시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고 바닥이 확인될 때 추가 매수 괜찮습니다. 네. 정상 추세는 55,000원 넘어가면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좋은 종목들, 좋은 추세 있는 종목들도요, 다 그렇게 맞아가지고요. 네, 지금은 뭐 그냥 아무거나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막 사도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8만원까지 떨어졌던데 이게 리먼 사태 때는 5만원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우리 억울한 감을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손실 많이 났어 지금. 이샹, 네, 40%, 만 40%. 이런 네, 이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이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했다가 18년도에 이제 17년도에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니까 좀 올라갔다가요.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 19년도에 이 미중 무역 분쟁 한다고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주가가 옆으로 슬쩍 누우면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소되는 국면에서 제가 이쯤 되면은 이제 되겠구나. 그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매수 가격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가격이요. 지금 15,000원에 매수한 이 부분들인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최근에 제가 주식을 이제 더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단가가 15,070원에 맞춰져 있네요. 15,800원. 15,800원. 16,000원이네. 거의. 네, 16,000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정확하게 잘 잡고 이제 봤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수했겠죠. 아마 매수해가지고 이번에 추가 매수가 들어간 부분에서 평단가가 이렇게 맞춰졌을 거예요. 16,000원 정도로.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무조건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만들어진 요 상승 추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는 무역 분쟁이 끝나면서 이제 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개같은 코로나가 이런 상황을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죠? 네. 지금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약간 억울하겠죠. 네, 억울하겠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더럽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뭘 할 것 같아요? 경기 부양하겠죠. 네, 경기 부양하겠죠.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가장 수혜를 받는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애들이 트로이카라고 했죠. 건설, 금융, 증권 이런 쪽입니다.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증권 같은 경우는 왜 그런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증시 부양책이거든요. 증시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증권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막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돈이 막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 부양책으로 나가게 되면 일단은 고용이라든지 또 SOC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거든요.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쪽, 그러면 대부분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플랜트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종도 이런 쪽이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억울한 부분에서 지금 증시 부양책이 먹혀들고 있지가 않아. 짜증나요. 증시 부양책만 먹혀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면 얘가 이렇게까지 안 빠졌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지금까지 떨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LR 그래 네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 새끼야. 그래놓고 증시 부양책에 먹혀드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네, 지금은 니네 연준이 금리를 이만큼 내렸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만큼 내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뭐 해줄 건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해줄 건데?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약발이 먹히기 시작했어 라는 게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뭐 나올 건데? 이러면은 아직은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애매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직은 신규 매수나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홀딩만 유지하시고 반등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추가 매수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죠. 저는 조금 더 살 거예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상승할 주식인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약간 아니지 많이 많이 억울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있기 때문에 밑에다 쓰자. 부담스럽지만 정책이 즉 이걸 가로 열고 약발이 먹히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반등하게 되면 그때 반등이 시작되면 그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립식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거 포인트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야. 아시겠죠? 많이 빠졌다 싶은 것들 위주로 그냥 사시면 돼요. 대형주 위주로 그냥 사시면 돼요. 적립식 하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 있죠? 적립식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시면 돼. 네, 그러면은 별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 잡지 마. 적립식은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2018년도 1월 달부터 계속 매수해왔다고 말씀드렸죠. 타이밍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도 1월 달부터 최고점부터 계속 적립식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그지 같은 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익률이 이때 무려 플러스 23%였어요. 계좌 수익률이요. 2년 동안 시장이 이 계지랄을 떨었는데도 말이죠. 지금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한 10%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번에 여기까지 나왔을 때 본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계좌가 본전이었어요. 그다가 올라갔을 때 20% 넘게까지 수익이 나왔다가 지금이면 이제 더 많이 수익이 나왔었을 텐데 이만큼 빠졌으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10%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좌가 이 정도 빠지는 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적립식으로 하는 부분들은요, 내려갔을 때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그냥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장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내서만 안 하시면 돼요. 빚만 내지 마세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계속 모아가시면 결국 여러분들은 싸게 계속 사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아주 훌륭한 계좌의 수익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뭐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돼서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시장이요.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계좌가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매수를 들어갔을 때. 근데 이런 물타기도 다 기법이 있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미셀 가겠습니다. 네, 파미셀 가겠습니다. 파미셀은 요거는 바이오죠. 네, 지금은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특별하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치는 요게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요 딱 치고 들어왔죠. 요 자리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때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저항을 돌파해서 나 갈 거야 라고 해놓고 속여서 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에이 뭐야 안 가냐? 그러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N자 파동에 보통은 속임수 구간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이 구간대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 만들어져서 11,000원, 만원, 11,000원 이렇게 요 구간까지 나오게 되면 요거 뒤에 거는 그냥 따라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 주가대가 요 정도 13,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죠.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네요. 최근 시장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거래량도 잘 터졌고요. 뭔가 특별하게 엄청난 재료가 단기적으로 나와서 시장을 말아먹는 그 종목을 말아먹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 추세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위쪽에 꼬리가 좀 달린 부분인데 최근 시장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라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의 윗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홀딩 하셔야 되겠죠. 바닥권 추세가 잘 만들어졌고요. 최근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N자 형태 흐름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만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여 1만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어도 주가가 제법 많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저항은 13,000원 이고요.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조금 묻혀가는 것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이게 장중에 보면서 이제 타이밍을 잡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막 뛰어 올라간다거나 그러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매수는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도 매수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참고하세요. 자, 이너와이어 이거는요 지난번에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장비 저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세죠. 세요.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킨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지저분한 구간들을 거쳐서 서서히 좋아지는 계속 부정적이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추세 하단까지 진입하면은 바로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주가가 폭락해도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저점권에 진입하게 되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서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잘 가고 있는 주식한테 뭐 너 왜 잘 가냐?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가 강하게 형성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완전히 꺾이는 시점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꺾이는 시점은 언제 나타나느냐? 자, 요걸 딱 뒤집어 보면 답이 딱 보여요. 자, 언제 꺾였어요? 상승 추세가 언제 꺾입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요. 언제 꺾이죠? 팔 기회를 많이 줄 거예요. 기간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렇다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홀딩 계속 유지하시고요. 이평선 간격이 좁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구간들이 올 거란 말이죠. 즉, 요거는 이제 기간을 얼마나 줬어요? 기간 딱 보시면은요. 저점 잡는데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된 게 최소 3개월입니다. 최소 3개월이면 이동평균선 다 이렇게 밀집시켜가지고 반대로 꺾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 나올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야.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팔아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신규 접근은 계속 고민하셔야 되겠죠. 이건 고민하셔야 되고 신규 접근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 만원에서 4만원까지 뭐 400% 올랐는데 더 올라가게 하겠죠. 추세가 강하니까. 근데 이게 계속 상승하다가 그냥 내일부터 에이씨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옆으로 이게 꺾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골치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그냥 발가락 하나 담가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담가보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매수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추세의 하단에 근접했을 때 사라. 아시죠? 상단에 근접했을 때 매수하면 사자마자 쳐 물려요. 물리는데 이 낙폭이 제법 크거든요. 너무 아파. 많이 아파. 실제로 많이 아파요. 이거 가격대 한번 보세요. 이게 24,000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져요? 16,000원. 많이 아파. 30% 이상 그냥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갖고 있다가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가요. 밑에서 사면요. 많이 좋아. 재수점은 막 100%씩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좋죠. 지금 추세선을 그어야 돼. 아시겠죠? 추세선을 그어가야 돼요. 추세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추세선 강의를 보시면 되죠. 성투자 채널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는 추세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강하고 좋아요. 팔아먹을 이유가 없고 계속 홀딩 하셔도 됩니다. 꼭지점에서는 이평선이 수렴을 통해서 매도 사인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수는 추세의 하단에서 소량으로 조금씩 묻어간다는 표현이 맞겠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뭐 특별히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네, 지금 자리는 또 밑에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메리츠 화재 갑니다. 메리츠 화재 자동차 보험이죠. 근데 보험주들은 뭐라고 그랬죠? 보험주들은 금리가 기어 내려가면 아주 개떡 같습니다. 네, 열받아. 네. 그리고 열받아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네, 사고 치고 막 보험료 내나 막 그렇게 나오겠죠. 보험주들이 근데 금리가 내려갈 때 안 좋은 이유는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현금, 이 돈다발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금을 보존시켜야 되는데 수익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돈다발을 채권에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의 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되면 채권을 사려고 합니다. 채권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은 할인채이기 때문에요. 만원짜리 채권이 원래는 9,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사고자 한다면 9,200원, 9,300원, 9,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9,000원에서 만원까지는 11%의 수익률이다 라고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9,500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5%밖에 수익을 못 챙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채권의 금리, 이 수익률은 뭐가 돼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낮아진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채권에다 투자를 해놨는데 더럽게 수익률이 자꾸 떨어져. 에이씨, 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료를 또 한꺼번에 1년치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찔끔찔끔 내는데 그때마다 계속 사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사에서는 수익률이 안 좋아지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아까 전에 농담삼아 말했지만 싸우고 그냥 막 사고 치고 막 보험료 내나 그래가지고 뜯어가는 것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다 별로 안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다 별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다만 이제 이 상황이 조금 이제 개선이 돼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나올 것 같으면 지금이 완전 바닥이다. 최저점이다. 그냥 최악이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방심하기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로서는 뭐 매도를 딱히 지금 보시기에는 너무 많이 늦은 것 같고요. 매도하시기보다는 그냥 홀딩을 유지하시는데 신규 매수도 조금은 자제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 보험주들 지금 단기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보험주들 업황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되거나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 인상 진행되려고 했었던 자리가 언제예요? 2018년도, 네, 2017년도 출구 전략, 2018년도에 금리 인상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일요일날 진단해드린 걸로 한번 대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매주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보험 업황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험 업종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하락 추세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부양이 먹혀 들어가서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현 구간으로의 바닥은 잡힐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단기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세요. 네, 이렇게. 지금은 종목들 다 홀딩 하셔야 돼요. 네, 종목 진단 의미 없다고 그랬죠? 네, 다 홀딩 하시고요. 다 홀딩으로 그냥 넘어가시면서 반등을 기다리세요. 오늘 팔면 내일 올라가고, 내일 팔면 그 다음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개기세요. 네, 존버. 아시겠죠? 존버 하세요. 존버. 네. 개새끼들한테 지면 안 되지. 네. 애경산업도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 드린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그 후계자 구도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뭐 이제 세습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증자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마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에서는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0원 정도가 저점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면 이동평균선도 지금 잘 만들었잖아. 이거 봐. 그죠? 이 잘 뭉쳐가지고 자 이제 한번 가보자 했는데, 이때도 살짝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장기 이평선이 아직 하향 추세다. 그래서 최소한 이 구간에서 저점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기서 주가를 더 끄집어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뭐 때문이죠?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잘못한 거야. 시장 그 새끼가 잘못한, 그 새끼를 데리고 와. 이 대가리를 빡빡 밀어버려야지. 그놈의 새끼들 그냥 빡 이렇게. 그죠? 그놈이 잘못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야. 여러분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벌을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의 바닥 지점은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밀려 내려간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상승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의 바닥 구간은 25,000원을 저점으로 하는 구간이며, 주가가 지금은 단기 하락을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이든 단기적 반등이든이 아니죠. 반등이라도, 네, 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바닥권으로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고 매수도 조금은 더 기다리세요. 25,000원을 회복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거기가 바닥이니까. 그죠? 지금은 억울하니까 여기는 보너스라고 했죠. 보너스 구간이고요. 25,000원까지 일단 올라가게 되면 바닥을 잡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아직 올라서기에는 조금, 네, 추세를 돌린다거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추세를 완전히 돌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만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KTNG가 분식회계가 나왔어요? 담배가 왜 분식회계 할 게 뭐 있지? 나 담배만 팔았어 이런 거였나? 어제 종목 진단 했었던 거죠? 네. 분식회계가 나오면은 근데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텐데 이 참에 안 좋은 영향을 같이 뿌려버리는 게 아니야? 네. 그죠? 이거 분식회계가 나오면 큰 문제예요. 네,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분식회계가 어디에 나왔어요? 근데 요건가요? 요거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네. 뉴스를 딱 다룬 것 같지 않은데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KTNG.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지금 따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분식회계가 얘기가 있어요? 네.
분식회계 얘기는요,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이 보면은 분식회계 얘기 나와가지고 또 주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는 일단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짓 한 거잖아. 나쁜 짓 하면은 벌 받아요. 네, 근데 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넘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이런 악재가 악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은근슬쩍 묻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 더럽혀져 있을 때 나도 그냥 더러운 놈이 가서 뒹굴면은 그냥 다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공기업은 분식회계 한다고 해서 뭐 기업이 망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네, 요것도 그냥 묻히지 않나? 네, 분식회계 이야기는 제가 좀 따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자세하게 보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다음에 네, 상황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분식회계는 나쁜 거예요. 네, 해외 법인이 해외 법인이면은 뭐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해외 법인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재무구조상에서 연결고리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머큐리는요, 이게 신규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과 관계없이요.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네, 지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가가 하락한 포인트가, 그 시장 때문에 밀렸어. 이게 아니라요. 네, 지가 그냥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상장 이후에 뭐 한다고 해서 이놈들 다 팔아먹는 거예요. 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상장 이후에 원래 갖고 있는 놈들이 다 팔아먹습니다. 누구한테요? 개인 투자자한테요. 그냥 뭐 신규 상장하고 IPO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달라붙잖아요. 다 갖다 팔아먹어요. 야, 애따 먹어라. 그러면 그게 고점이야. 그게 뭐냐면 상장 기업들이 가지는 시련이에요. 시련. 이게 재수없으면 3년도 가고 4년도 갑니다. 오이솔루션을 계속 말씀드리죠. 네. 오이솔루션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신규 상장하는 동안에 이 새끼들 다 쳐 팔아먹고 나서 개인들이 막 바글바글해서 뛰어 올려놓고 나서 주가 폭락하고 나서 이 기간이 3년 넘게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붙으면서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가게 될 때는 누가 올렸어요? 개인이 올린 게 아니라 외국 기관이 올렸어. 개인들은 여기서 다 엿먹은 거야. 예. 이거 누가 버틸 건데요? 매수를 꼭대기에서 했는데 마이너스 한 40%로다가 마이너스 한 50%로다가 한 3년 개개봐요. 이거 돌아버리지 사람들이. 네.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돌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얘들이 요새 다 팔아 쳐먹고 기어 올라가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네. 시장의 검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할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약간 그렇게 더러운, 진짜 그 새끼들고 지금 상황을 그 틈타 가지고 막, 네, 그 마스크 팔아먹고, 와,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 짱나. 네, 신규 종목들은 상장 이후에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실현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네, 추세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반등을 이용하여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PJ 메탈 가도록 할게요. 네, PJ 메탈. 메탈 들어가는 이름들은 대부분 이제 금속이겠지.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나타났네. 그죠? 요거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저 보세요. 이제 이게 추세가 너무 이제 조금 약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워낙 이날 많이 뺐네요. 그냥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급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이어서 여기 오늘 꼬리 달린 부분에서 많이 털렸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거래가 들어왔죠. 하단에서 거래가 들어간 부분들은 털린 것도 있지만 매수도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반전 패턴을 통해서 일단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현재 추세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추세가 우상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쏟아지기 시작한 게 우라닥 쏟아지고 저점 지지가 2,100원이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100원이 강력한 저항으로 일단 작용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추세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언제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흘러내리게 되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상향 추세가 약간 애매하게 기울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제대로 만들어 내려면 이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1차적으로는 1,900원 다 봐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2,100원, 2,200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시장이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겠죠. 지금 이 종목은 어쨌든 단기적 반등은 준비하고 있어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단기 반등을 통해서 1,900원, 2,000원 요 정도까지 가면 글쎄요. 바로 뚫어버리면 좋겠지만 뚫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뚫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900원 일차적으로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부딪히면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다시 헤딩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자리가 일단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네. 지금은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홀딩 유지하시고 추가 상승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급락에 대한 네, 상승 반전의 포지션이 나타났고요. 보통 이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면 1,900원 수준의 하락 이전에 급락 이전의 상황까지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저항대는 2,100원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그 구간까지 보셔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단기적 반등 상승을 기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늘 반전 패턴이 많은 거 보니까 내일 장이 오르려나 본데? 네. 내일 장이 오르려나 봐. 모양새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밑에서 좀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애들이 좀 많으면요. 네. 장이 그 다음날 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일은 좀 장이 올라가려나 보네요. 네. 그런가? 네. 아니면은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상황을 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전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거 나타나야 돼요. 이런 거 나타나야지 그래도 좀 올라가는구나라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도 추세가 그지 같으면 밀려버리는 상황인데 이거는 워낙 이제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 붙이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연속 상승이 나타나 줘야지만이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다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더 이상 내려가게 될 모양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기획은 이제 삼성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네, 이 매수 포인트가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일단은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되냐면 매수의 매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의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겠죠. 다만 언제 반등 나온다고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PJ메탈 같은 경우는 내일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구간을 일단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뭐예요? 하락할 때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 해줬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들은 일단 얘네들이 평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단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범위가 됐을 때 얘네들 수익을 보겠죠. 수익을 보게 되면서 이제 저점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외국인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나머지로 개인들이 또 들어오겠죠. 지금 상황은 일단 근데 개인들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면 팔았지 들어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여러분들은 팔지 말고 계시고요. 신규 매수는 당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네. 보유 단기적 급락을 통해서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으나 네. 당장 내일부터 반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 중인 분들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제 반등을 위한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라 해야 되나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캔들에 대한 어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반전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의 정책과 관련 없이 시장의 상황과 관련 없이 그냥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 상황들 종목들 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네. 시장은 이쪽은 좀 아닌데, 아 코스닥이 많이 올랐구나. 그러네. 코스닥에서 이 반등의 시나리오가 좀 써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유, 그냥 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지 않아요? 이태원 클라스보다. 야이야이야. 돌멩이. 네. 하여튼 뭐, 제가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장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잘 될 거예요. 목표한 것들 다 이루실 거고, 항상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빚내지 마시고 항상 내 돈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차우승 센터장님 무방이 또 88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 마인드로 약세장을 극복하라. 강하게 마음 먹으라 말이야. 두근반 세근반 심장을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이런 이거 보이시는 분들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심장을 단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센터장님 특강이 같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입문자도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실전 매매 요 특강 요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문자도 사용할 수 있대요. 금액도 싸고 네, 해보시면 하겠죠. 네, 차우수 센터장님 방송 잘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목요일 날 방송이 있으니까 목요일 날 오시고요. 녹화 방송은 성투사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성투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